기획 한국 정치 호남이 바꾼다. 흔들리는 호남 정치를 집중 조명합니다. 정통 야당의 정체성과 함께 지역의 대변자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이번 총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에서 시작된 국립보건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됐습니다.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누리과정 일부 예산이 편성되면서 전남 지역은 보육 대란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5개월 뒤에 다시 불거질 문제여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드론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적극 추진합니다. 오는 12일 드론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정치, 총선을 앞둔 요즘 유독 자주 언급되는 말인데요. 정통 야당의 본향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권익을 지켜내자는 의미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과연 호남 정치가 스스로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을까요? 여수 MBC 기획보도 한국 정치 호남이 바꾼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에서부터 해묵은 패권 체제를 해체하자. 호남의 소외, 낙후, 차별을 극복할 전략을 찾자. 천정배 의원이 재작년 재보선에서 내건 호남 정치 복원론은 이후 호남 지역 정가의 중심 화두가 됐습니다. 그동안 호남 스스로의 주권이나 권익보다는 중앙 정치의 패권을 위한 도구로만 소모됐다는 지역의 피해의식을 파고든 겁니다. 호남 끌어안기에 절박한 국민의당도 한 배를 탄 천 의원의 호남 정치론에 크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오직 호남 개혁 정치를 부활시키고 복원해서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여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출신 인재 영입은 호남 정치 이슈에 대한 맞불이자 또 다른 시도로 읽힙니다. 과거의 패권 세력을 지역 출신의 새로운 리더로 대체해 호남의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것. 여상 출신 최초 삼성전자 상무나, 대중국 통상 투자유치 전문 변호사 등 참신한 인사들의 등장은 여론의 호의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당 지도부가 내건 호남 특별기구 계획도 호남에 대한 절실한 구애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호남 대책기구라는 게 일시방편적인 선거에서 몇 사람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달라. 호남 정치론이 다급한 정세를 모면하기 위한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당과 결합한 천정배 의원은 자신이 호남 구태 세력으로 지목한 세력들과 다시 한 배를 타게 된 셈이어서 생존만을 위해 호남 정치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호남 대책들도 호남의 민심 이반을 저지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뒤따릅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의 양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호남 유권자들이 원하는 양태를 못 보여줬을 때는 그건 호남 정치 복원이 아니죠. 기득권의 복원이죠. 새로운 호남의 인재를 배출하고 스스로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면서 국내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을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지역의 유권자들이 특별히 지켜봐야 할 호남 정치의 초점이자 핵심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 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 지역 의료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730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순천대 의대 유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은 기존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순천대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순천대 의대 유치 공약에서 선회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순천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해 5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입니다. 우선 처리 법안 순위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좋은 입법 취지를 가진 법이고 이 법으로 특히 도서 지역을 비롯한 취약지의
마주하는 의료 수요가 필요한 국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까 그래서 빨리 좀 논의라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이런 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좀 그럴 분은 없다고 사실 판단을 하거든요.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임에도 여야 정치인들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총선을 앞두고 서로 책임 공방만 할 뿐입니다. 지역 현안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만 하는 여야 정치권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이 그리 곱지 못한 이유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역의 새로운 의료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될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두르면 19대 국회 내 처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국회가 끝나고 5월 29일까지가 19대 국회입니다. 그 안에 야당 의원들이 이제 선거에서 그렇게 크게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법안을 19대 안에도 동의를 해줄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순천에 의과대학과 그 부속 병원을 가져오게 하는데 상당히 큰 진전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도 지역사회의 새로운 의료 인프라의 기초가 될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의원이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죠. 그리고 또 그게 어쨌든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니까요. 근데 다만 지금 복지위의 법안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안에 어떤 법안이 복지위원회에서 중점 법안이냐 빨리 논의해야 될 법안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이 국립보건의대와 병원의 순천 유치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이해의 틀을 깨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을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서가번 전 국회의원이 순천 곡성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 무능한 현 정부를 꾸짖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튼실한 야당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선봉에 선 자신을 다시 한번 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순천의 맏아들로 마지의 마음과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순천 곡성의 자부심을 지켜내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총선 공약 이행률이 꼴찌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9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한 결과 전남 지역의 공약 완료율이 3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또 광주는 공약 완료율이 47.5%로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매니페스토 본부는 입법이 필요한 공약을 해놓고 법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추계조차 하지 않은 의원들도 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한국 경제의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제주 해저 고속철도 건설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빠졌지만 최종 확정되는 6월까지 장기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할 방침입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사업은 기존 사업 49개와 신규 사업 32개 등 81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전라남도가 건의한 제주 해저고속철도와 익산 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군산 목포 서해안 철도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차 철도망 구축 계획 연구를 맡은 교통연구원은 16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부담이 커서 제주 해저고속철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철도망 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6월까지 장기 계획으로 반영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국토부에 서울 제주간 KTX 건설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전남도 건의 사업 가운데 광주 대구간 철도 건설은 후보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흥 지역 주요 관광지가 대부분 정상 운영됩니다. 고흥구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발포 역사 전시 체험관과 해창만 오토 캠핑장을 정상 운영하고
우주천문과학과는 설 당일, 나로 우주과학과는 설 당일 오전만 휴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고흥 만남의 광장에서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고흥군이 미래 신성장 동력인 드론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고흥군은 드론 산업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전시체험관, 드론 경주장 등이 포함된 우주기술 특화 산단 조성, 국가비행 종합시험장 건립,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드론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흥군은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정부의 승인을 얻어 오는 5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화양지구를 한눈에 조명할 수 있는 여수 고봉산 정상에 전망대가 설치됐습니다. 광양경찰청은 여수 화양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해발 364m의 고봉산에 화양 개발 계획 등을 담은 각종 현황판과 포토존, 벤치 등의 시설을 갖춘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전망대에서는 남해바다와 가망만을 감싸는 해안선의 경치까지 화양지구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지역의 가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가 얼마 전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 폭이 제한적이어서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반응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학 4학년인 강규진 씨는 2년째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00만 원 넘는 등록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서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도 해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방학 때라든지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라든지 이제 일을 하러 나가는 거죠. 정부는 올해부터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를 결정하는 국가 장학금 산정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빚이 많고 자산이 적을수록 장학금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의 실질 소득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집과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장학금 혜택이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 자주 찾는 제2금융권 대출은 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국가 장학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좀 투명성 있게 유관기관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자료를 좀 잘 받아가지고 그래 소득분위 산정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장학금 방식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낮춰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누리과정 일부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전남 지역 보육 대란의 급한 불이 꺼졌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제출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 600억 원을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1년 동안 필요한 누리과정 소요 예산 전액이 편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5개월 뒤에는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차원에서 추진돼 온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과 관련해 해수부가 최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사업자를 선정해 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 실시 설계 용역비와 시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지난 2014년 5월 이후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무죄해 600만 인시를 달성했습니다. 무죄해 인시는 생산시설 전 임직원의 무죄해 근무 시간을 더한 것으로 600만 인시는 2007년 7월 최초로 달성한 이후 8년 6개월여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오는 5월 창사 이래 최초의 무죄해 700만 인시 달성을 위해 임직원이 안전관리 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고흥군 도덕면에 있는 51살 신모 씨의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축사 안에 있던 말 한 마리와 트럭 한 대가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 주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담지방경찰청은 어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 중인 여수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경무과장과 계장도 책임을 물어 다른 지역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달 29일 회식 자리에서 동료인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전남청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지역을 검색하면 음란물이 연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외국계 포털 사이트에 전남의 한 지역명을 검색하면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등을 통해 성인 사이트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제의 성인 사이트를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서버 추적에 나섰습니다.